The king has returned Optane memory.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5나노 공정의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3나노 공정의 상용화 일정은 2021년으로 발표했으며 현재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인 2나노 공정의 경우 2024년 전후에 실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시장과 동종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전자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5나노 공정 개발을 공개하며 거침없이 진격해오자 TSMC는 위협을 느끼고 1위 자리 수성을 위해 1987년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인 3,000명 정도의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약 10%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액은 오히려 약 95%나 늘린 약 4조 4천억을 쏟아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의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약 50%, 삼성전자는 약 20%에 불과한데도 적극적으로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칩 설계에서 직접 제조까지 가능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며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통신기기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만약 자동차 반도체 혹은 GPU 생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대격변을 맞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이후로도 꾸준히 애플, 화웨이, AMD 등 글로벌 고객사들과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었던 TSMC조차 삼성의 행보에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TSMC는 파운드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적인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1위를 수성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전사적인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의 파운드리 정복을 위한 전쟁을 시작한 사이 빼앗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왕자를 되찾기 위해 인텔이 돌아왔습니다.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최강자로서 PC와 서버용 CPU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크고 수요량의 변동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에 메모리 시장을 제패한 삼성전자일지라도 올해 들어서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인텔가 치열하게 왕자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텔이 메모리 시장에 탈환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놓고 피할 수 없는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문제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텔이라는 거인의 거친 공격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왕국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이처럼 유례없는 난제들에 의해 안팎이 모두 가로막힌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부디 지금까지처럼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올해 4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본 등만 고려한다면 비메모리 산업에서도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비메모리 산업에서는 기술적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꼭 하나만 선정해야 한다면 아직까지는 바로 인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텔조차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 스마트폰용 모뎀 칩의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사업 부분을 애플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5G 모뎀 칩은 향후 스마트폰은 물론 사물 인터넷 기술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부품이며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 분명하지만 제품을 구매해줄 고객을 찾을 수 없다면 포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비메모리 산업에서 이처럼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산업의 특성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판매할 수 없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가 따르는 일입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위탁 생산의 경우 한 번 계약을 하면 2, 3년 정도는 지속되기에 신규로 계약을 맺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사업 구조가 다변화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경우 잠재 고객사들하고 이미 다른 사업 영역에서 경쟁 관계입니다. 즉, 애플과 화웨이는 아무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삼성의 위탁 생산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에게 자신들과 싸울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AP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품이기에 위탁 생산 과정에서 제품 관련 스펙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현재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직접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술과 고객 확보라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AMD나 엔비디아를 인수할 수 있다면 비메모리에서 인텔을 따라잡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그나마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은 바로 네덜란드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 NXP입니다. 향후 자동차는 마치 가전제품처럼 여러 모듈의 조립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는 PC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보다 고성능, 강한 내구력,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중요 반도체의 고장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퀄컴 역시 작년에 NXP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삼성전자가 칭화 유니와의 협력을 거절한 사례를 비추어 보면 중국은 삼성의 NXP 인수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은 2019년 2분기이며 매출은 56조, 영업이익은 6.5조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의 경우 매 분기 10조 원이 넘는 이익을 기록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 금액이 줄어듦에 따라 영업이익도 줄어들었고 주가 역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을 간략하게 해보면 모바일 제품이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고 서버 업체들의 재고량 역시 정상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늦어도 내년 3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노트의 판매량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디스플레이의 경우 자사 제품용으로는 OLED의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폰의 판매 증가는 쉽지 않기에 전체 이익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쟁사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파운드리 최대의 경쟁사인 TSMC의 경우 삼성전자의 매서운 추격에도 아직까지 7나노 공정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3분기 7나노 공정의 매출은 약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에는 약 35억 달러까지 늘어나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7나노 공정의 매출 비중이 2018년 9%에서 올해는 2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 11 시리즈와 화웨이의 메이트 30 시리즈가 7나노 공정의 AP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 등의 7나노 공정의 AP를 탑재했지만 그 외 다른 고객사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 기업들에게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은 옵테인 메모리를 미국에서 생산해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2017년 데이터 중심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뒤 1985년 포기했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재개했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낸드 플래시, D램, 캐시, CPU.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보관하는 장치가 CPU와 멀리 떨어져 있는 SSD와 HDD입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지금과 같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구조로는 곧 한계에 도달하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옵테인 메모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D램은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저장돼 있던 데이터는 손실됩니다. 하지만 옵테인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D램 슬롯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용량은 최대 512GB이며 HDD에서 데이터를 끌어오지 않고 SSD급의 고용량 D램에서 직접 CPU로 접근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D램과 SSD의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전용 메모리이지만 향후 일반 PC용 출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옵테인 메모리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사실상 인텔이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에 CPU와 메모리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현 메모리 시장에 충분히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나 그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의 도요타처럼 말입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회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대한 일을 해낸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 이 세상이 놀랍도록 멋진 곳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대표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들의 대표 선수들과 진검승부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